발솜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와 빌보드 팝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계기는 일단 주한미군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널 2번 틀면 나오던 AFK에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었죠. 저도 어린 시절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미국 드라마, 영화는 물론 프로레슬링도 챙겨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방영해주는 토요명화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정말 어색했던 그 더빙 영화들을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파된 미국의 문화는 결국 우리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지금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의 한류 역시도 우리 고유의 정서, 이야기, 재능들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제작 방식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미국의 힘, 경제력이 먼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로 피할 수 없는 문화적 침투도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침투한 것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침투하고 있는 양상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국가의 하드파워를 내세우지 않은 순수한 문화의 힘만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아를 지배하던 K-팝이 세계 무대로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로 이제 글로벌 K-팝 스타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DVD, 인터넷, 아시아의 방송국들을 통해 전파되던 K-드라마들도 이제는 공개만 되었다 하면 전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콘텐츠로 올라서게 되었죠. 이렇게 강남스타일,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이 한 획을 긋고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한류를 끌어올리자 그 후발주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처럼 이번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K-문학의 시대와 더욱 다양한 K-예술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중문화로부터 시작된 한류의 힘이 종합예술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많은 해외 매체들이 평가 내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페루의 매체 디아리오 코레오는 한국 책을 전문으로 읽는 독서 클럽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특집 기사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예술의 한류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한국의 노벨상 그 다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다음 한류의 물결을 예상하고 있는 곳은 미국 매체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이끌 다음 글로벌 트렌드는 바로 건축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엄청난 기여는 수십 년 동안 상승세를 타고 있고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블룸버그는 이제 한국의 매혹적인 디자인 유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대도시인 서울을 재편하고 있는 건축적 르네상스에 대해 이것은 한국 전통과 혁신이 독특하게 혼합된 모습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의 건축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다는 블룸버그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물결이 국가 역사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했던 것처럼 한국의 건축도 한국의 오랜 전통에 현대적인 트렌드를 결합하고 있다는 블룸버그는 한국 건축가들이 도시 풍경을 재구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놀라운 건축물들을 소개했는데요. 이젠 이렇게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건축에까지 전 세계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매체들이 한국은 이제 디자인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건축 및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미니멀리즘 하면 떠오르는 일본이나 스칸디나비아 방식과는 차별화된 한국의 미니멀리즘에 주목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적 미니멀리즘이 새로운 세대의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기사 역시도 한국적 디자인의 단순한 매력은 서양식 디자인의 영향과 한국의 풍부한 전통 유산이 혼합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졌던 조선 왕조의 건축적 영향이 현대적 미니멀리즘과 매끄럽게 혼합된 것이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특징이라는 기사는 한국의 디자인에는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하고 한국은 소재에서부터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돌, 목재, 대나무, 비단, 한지와 같은 천연 소재를 사용해 왔는데 여기에 현대적 소재인 크롬과 스테인리스를 혼합한 매력을 선사한다는 기사는 한국의 디자인은 차분한 색상적 매력과 함께 보여지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기능성을 추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디자인 전문 매체 브랜딩인 아시아 역시도 미니멀리즘이 이제 새로운 사치품이 된 현재 한국의 디자인은 진정으로 공간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다 소개했는데요. 한국의 미는 트렌드가 아닌 유교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 문화 전반에 스며든 유교 사상이 공간을 구성하고 배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화, 균형,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유교적 원칙은 한국적 디자인 구조에 미묘하게 녹아들어 시각적 매력과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K-디자인에 대해서 모든 매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전통과 유산을 현대적 요소와 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건축 디자인 전문 매체 아키엑스포는 한국은 이제 디자인에서도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소개했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건축 디자이너들과 가구 디자이너들을 소개한 이 기사 역시도 한국 디자인의 특징으로 전통과 혁신의 융합을 손꼽았습니다. 글로벌 디자인 산업계에서 한국은 더욱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기사는 격동의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메아리가 진보와 조화를 이루는 서울처럼 한국 디자인의 진화는 회복력과 창의적인 독창성에 대한 매혹적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인데요. 빈곤과 전쟁의 상처에 맞서 싸우면서 처음 산업 디자인을 시작했던 한국은 비록 그 당시에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탄생 및 성장과 함께 반세기가 흐른 지금 스마트폰과 같은 IT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한국은 디자인 산업의 세계적인 거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함에 뿌리를 둔 모방에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여정은 독특한 한국 디자인 문화를 형성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 장인 정신의 특징인 단순함, 절제, 정밀성, 유연성 및 맥락에 대한 예민한 민감성이 주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 디자인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이야기한 기사인데요. 또 다른 매체 하이피스트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평가가 역대 최고 수준에 오른 현재 이제 K-디자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면서 한국 가구 디자인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은 건축, 가구, 인테리어 등의 산업 디자인 측면을 넘어서서 현대미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 패션 매거진 하퍼스 바자 프랑스는 프랑스의 럭셔리 향수 및 뷰티 브랜드 메종 갤랑이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플래그십 매장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전시하고 있다는 특별 기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메종 갤랑이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있다는 이 기사는 이 역사적인 플래그십 매장에서 굿모닝 코리아, 고요한 아침의 땅에서 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소개했는데요. 메종 갤랑의 예술문화 담당 이사 앤 캐롤린 프라자는 이 전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평온한 산악 풍경의 시적인 아름다움과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발전 사이에서 놀라움과 반전을 선사하는 국가로서 고급스러움과 세련미에 대한 감각, 끊임없이 변화하는 발명으로 영감을 주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전통에 대한 미묘한 애착도 간직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유산과 혁신을 결합하는 메종 갤랑에게 한국 작품 전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현재 이 전시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작품을 비롯한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스페인의 가장 큰 일간지인 엘파이스에 의하면 이제는 한류의 물결이 연극과 무용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국제공연예술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전한 이 매체는 몇 년간 서구를 휩쓸고 있는 한류에는 뭔가가 빠져 있었다면서 그것은 바로 한국의 공연예술 문화였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공연예술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었다는 기사는 이제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확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스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이 한국의 공연예술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것은 번역이 필요 없는 신체를 활용한 예술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이제 공연예술 한류도 붐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도 빠짐없이 또다시 등장하는 이야기는 한국은 전통과 혁신의 융합을 잘한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공연예술에 있어서도 독특한 매력을 선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자 전통과 신기술이 융합되며 생겨난 창의적 힘에 주목한 기사입니다. K-드라마, K-팝, K-무비, K-푸드, K-문학, K-건축, K-디자인, K-현대미술, K-공연예술 등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 정서를 담은 한국적 이야기로 세계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멜로디와 가사를 쓰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자극을 주는 이 모든 문화적 행위들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하는 일이고
그들 역시도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뿌리와 정서를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가 이런 위대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창작자들의 역량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 예시로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콜라이더는 흑백 요리사에 대해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대를 연 프로그램이라 극찬하면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한국은 언제나 그렇듯 더 잘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스터셰프나 탑셰프 같은 전형적인 요리 경연 대회에서 벗어나 요리 경연의 계층 불평등을 보여주는 영리한 방법으로 그런 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전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만든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남들도 다 하는 거고 원래도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한국인들이 손대면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것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이 나라에는 어쩜 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원래 뛰어난 사람들은 많았는데 한류가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올라서게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한국인들이 주목을 받게 되어 동시에 빛을 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의 수준을 뽐내는 한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목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